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의 안중호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진료실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환자 보호자분들께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유튜브 강좌에서는 삼출성 중이염의 수술인 중이환기관 삽입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좌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출성 중이염은 추가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손을 잘 씻고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없애는 등의 환경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급성 중이염으로 발생한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항생제 등의 약물 치료를 시행하여 삼출성 중이염으로의 진행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중이 내에 고름이 차는 만성 삼출성 중이염이 지속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통해 듣기 능력을 회복하고 달팽이관의 영구적인 손상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이환기관 삽입술은 중이환기관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관을 고막 사이에 끼워주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중이환기관은 매우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관의 양 끝에는 고막 안으로 빠지거나 밖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넓은 판 모양을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관 구멍의 크기나 길이를 다르게 하여 만든 제품을 사용합니다. 중이환기관을 만드는 재질 역시 다양한데요. 보통 실리콘으로 만든 환기관을 많이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티타늄 재질로 만든 환기관도 사용합니다. 드물게 2년 이상 지속적으로 환기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환자들을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빠지지 않고 외부에서 이물질이 잘 들어가지 않는 T자형으로 생긴 특수한 환기관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중이환기관을 삽입하는 수술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지를 다 제거를 해서 시야를 확보한 다음에 중이환기관을 삽입할 장소를 찾고 작은 칼로 절개를 넣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크기의 절개를 넣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피가 많이 나지 않죠. 그 다음에는 흡입관을 이용해서 중이각 내에 있던 고름을 제거합니다. 굉장히 황갈색의 고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 고름을 다 제거하고 남아있지 않나 또는 중이각 내의 점막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작은 흡입관을 집어넣어서 항생제가 들어있는 깨끗한 물로 세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중이환기관을 삽입하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 수술에서 저는 티타늄으로 만든 중이환기관을 삽입할 예정인데요. 티타늄 튜브를 잡아서 연고에 묻힙니다. 연고에 묻혀서 좀 더 들어가기 편하게 만들고요. 사실은 중이환기관을 집어넣는 과정보다도 중이환기관을 넣기 위해서 절개를 넣고 고름을 제거하고 안쪽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넣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술 시간은 안에 고름이 많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5분에서 한 15분 정도까지도 걸릴 수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10분 내로 걸리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입니다. 다 중이환기관 제대로 잘 들어가 있고요. 이상으로 중이환기관의 삽입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고막에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샤워나 사우나를 할 때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아이들 머리를 감겨주실 때 물이 귀에 튀지 않도록 조심하고 머리를 감겨주신 다음에는 헤어 드라이기 등을 이용해서 귓구멍 안에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이비인후과 혹은 소아과를 방문하여 중이환기관의 상태와 고막 상태를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은 꼭 매달 방문하실 필요는 없고 2달에서 석 달 간격으로 예방접종이나 다른 이유로 병의원을 방문할 때 꼭 귀를 봐달라고 하시고 만약 환기관이 빠졌거나 염증이 생겼거나 중이염이 재발했을 경우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중이환기관은 보통 8에서 9개월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보다 일찍 혹은 늦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중이환기관은 이물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막은 밖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환기관이 빠지고 저절로 고막에 아물게 되면 치료가 끝나게 되는 거죠. 만약 환기관이 2년 이상 지나도 빠지지 않고 그동안 중이염에 걸린 적이 없다면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환기관을 제거할 것을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위환기관 삽입을 받는 환자들의 60%에서는 생애에 한 번만 중위환기관 삽입술을 받고 이후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번 이상, 저의 경험으로는 아주 드물게 6번, 7번 이상 환기관 삽입술을 받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중위환기관 이식술을 받은 환자를 분석한 논문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논문은 중위환기관 시술을 3회 이상 받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경과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저와 다른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요. 중위환기관 삽입술을 1회 받은 아이들과 3회 이상 받은 아이들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처음 중위환기관 삽입술을 받은 나이가 늦을수록 그리고 아디노이드 적출술을 받았을수록 삼출성 중이염의 재발로 환기관 삽입술을 받을 가능성이 줄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처음 중위환기관 삽입술을 시행했을 때 중위환기관이 고막이 유치한 기간이 3회 이상 수술받은 아이들에서 의미 있게 짧았던 것을 알 수 있었고 중위환기관 수술 후 염증성 이루, 즉 염증이 발생한 비율과 중위환기관이 3개월 이전에 일찍 빠져나간 비율도 3회 이상 수술한 아이들에서 높았습니다. 또한 3회 중위환기관 삽입술을 받은 아이들을 분석했을 때 중위환기관 삽입술을 시행할 때 동반하여 시행한 아데노이드 적출술의 비율이 점차 높아짐을 알 수 있었고요. 환기관이 제자리에 잘 위치한 기간이 점차 중위환기관 삽입술을 거듭할수록 길어지고 수술할 때 염증의 비율도 역시 점차 줄어들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논문 역시 서울 아산병원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9개월을 가진 아이들에서 중위환기관 삽입술을 시행했을 때 결과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일반적으로 9개월 수술을 시행하는 1살 때 중위환기관 삽입술을 시행하는데요. 첫 번째 중위환기관 삽입술을 시행하고 이후 중이염이 재발하여 두 번째 중위환기관 삽입술을 시행한 아이들을 분석하였을 때 심한 9개월인 경우 그리고 남자아이인 경우에 중위환기관 삽입술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삼출성 중이염의 중위환기관 삽입술에 대한 간략한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삼출성 중이염으로 환기관 시술을 권유받으신 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